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네 조합원들이 싸게 이렇게 어찌됐든 일반 분야보다 저렴한 가격과 그렇게 메리트로 시작하자고 해서 이제 분양가가 싸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솔직히 많이들 이렇게 뛰어들죠. 그래서 일반 분양보다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대부분 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랬는데 지주택 언제 한 거고 뭐 계약금이라도 돈 들어간 돈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? 지금 한 3, 4년 됐죠? 아, 3, 4년 계약한 지가. 전에? 어, 아하. 3, 4년 전 처음에 이제 분양가가 일단 그 당시 광주에 33평 아파트가 한 4억대, 뭐 비싼 데는 5억대까지 갔는데 그래도 거기보다 훨씬 저렴하게 한 2억 후반 3억 정도로 조합원 분양이 가능하다고 해서 뭐 그 정도면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일군 브랜드고 그리고 또 조합원 모집도 토지 확보도 많이 돼 있어서 이 정도면 뭐 토지 확보가 괜찮겠다. 실제로 뭐 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? 토지 확보는 이제 각 시군구청 지자체에 물어보면 그 분양할 때 실제 이게 토지 확보가 몇 프로가 돼 있느냐라고 모집 신고서를 그 구청 담당한테 물어보면 거기에 몇 프로로 신고돼 있는 걸 확인을 받을 수가 있죠. 그 당시에 그러면 토지가 얼마 정도 확보가 돼 있어요? 그때는 소주상으로 이제 시작할 때 78% 토지 확보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 모집 1차 하면서 거의 90% 이상 이제 토지 확보가 돼 있었죠. 이게 뭐 장소를 좀 특정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광주 광역시 금교에 이제 뭐 그렇죠. 소도시에서 짓고 있는 광주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그렇죠. 나름대로 이제 그때 판단했을 때는 입지적인 뭐 강점도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그렇죠.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라 내 집 마련 때문에 투자를 한 거네요. 그렇죠. 네, 실거주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일군 브랜드를 어쨌든 뭐 일반 분양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로 시작을 하지 뭐 굳이 비싸거나 같은 가격이면 조합원 물건을 안 하겠죠.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3, 4년 정도 흘렀는데 그래도 많은 좀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고 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?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갔으면 이미 지금 3, 4년 지난 지금 시점에 완공이 돼서 입주를 앞두고 있어야 맞겠죠. 근데 현재 상황은 그때 조합원 모집도 다 됐고 토지 확보도 거의 다 돼서 이제 착공도 문제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한 3, 4년 전이었는데 뭐 지금까지도 전혀 진전이 없고 착공조차 못 하고 있고 현재 뭐 조합에서는 계속 추가적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요인이 여러 이유가 되니까 뭐 계속 추가적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일본 브랜드로 진행하려고 했던 그 시공사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손을 떼고 손을 뗐어요. 손을 떼고 지금 아예 다른 시공사로 또 지금 교체하는 그런 또 복잡한 상황에까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환장을 뭐 놓으시죠. 조합장도 있을 거고 뭐 업무 대행사도 있을 건데 뭐 거기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? 뭐 비리나 뭐 부정부패 그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 나오잖아요.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정확하게 뭐 수사기관 통해서 하지 않는 한은 다 뭐 카더라 소식으로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수순이고 근데 문제는 그런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조합원들이 불신을 갖지 않게끔 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한 일처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미숙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불만을 쌓는 조합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어느 순간 항상 조합 아파트의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비대위가 생기는 문제인데 비대위라는 거 생기는 일을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래 저렇게 이제 조합에서도 신뢰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면서 비대위가 생겨나고 또 반대파가 생겨나면서 또 그동안 운영했던 조합의 그 운영의 실태나 이런 것들을 내부 고발과 비리에 이런 것들을 계속 파헤치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당연히 그 시공하기로 했던데도 이렇게 시끄러운 데는 굳이 안 맡으려고 하는 시공사의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흘러가고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고 그다음 추가 부담금은 거의 매달 그냥 늘어나고 있다고 뭐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. 돈이 지금 처음에 들어갔던 돈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? 맨 처음에 계약금으로 한 2,500만 원 내고 1차 2차 계약금으로 또 2,500만 원 정도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계약금에 한 3천만 원을 대출이 무이자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대출을 무이자로 대출 받은 거를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은행에서 연장이 안 돼가지고 다시 잔압으로 자기가 또 3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지금 한 9천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
현금으로. 문제는 지금 현금으로 들어가 있죠. 근데 그거를 지금 빼지도 못하고 뭐 탈퇴한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또 이번 달만 하더라도 시공사 교체를 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또 돈을 내라고 하는 조합에서의 통지도 있고 추가 분담금. 예, 뭐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만 계속 지금 네. 추가 그런 분담금은 거죠. 사실은 또 밑빠진 물붓기 같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죠. 네. 근데 그게 가장 좀 힘들고 좀 불안한 상황이겠네. 네. 그래서 정말 이거는 보통 지주택 하면 뭐 그동안에 잘 안 됐던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이제 땅 확보가 안 되거나 조합은 모집이 안 되거나 또 브랜드가 약하거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조합 그 지주택에 문제가 많았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토지 확보도 거의 된 상태에서 뭐 조합은 모집도 잘 돼 있고 거기다 일군 브랜드까지 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이 지경이 아 정말 이 지주택이라는 게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국가적으로도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제도 개선이 빨리 시급해 보인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. 이제 광주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국 곳곳에서 또 지주택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. 네. 그러면은 그 모르는 사람도 지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. 본인이 3, 4년 전에 들어가서 지주택 그 계약 그 당시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3, 4년 뒤로 돌아가더라도 지주택 계약을 했겠죠. 왜냐하면 그때는 그 휘황찬란한 모델하우스 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또 아파트 또 조감도 또 앞으로 개발되면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들을 보다 보면 그리고 실제 서류상으로도 토지 확보나 이런 게 다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일부 브랜드 이렇게 쭉 모델하우스에서 보다 보면 혹할 수밖에 대부분 없네. 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죠. 그래서 아마 많이들 했을 거고. 근데 막상 이제 거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때부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덫에 빠진 거예요. 덫에 빠진 느낌이죠.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도 심장이 마찬가지고. 덫에 빠진 그런 느낌이에요. 예, 뭐 어쨌든 뭐 끝까지 빠져나올 가야 수가 없으니까. 지금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도 현장에서 뭐 지주택 그 작업도 추진이라든가 해서 또 사인하신 분들도 나이 드신 분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미리 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설레는 아니지만 고생하고 있는 그래서 그분들의 좀 조언이라든가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 전해주신다면은. 아이 뭐 제가 뭐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뭐 지주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지주택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정말 정말 인생이 참 험난하구나를 느끼실 것 같고요. 이거를 뭐 조언이라고 할 게 없고 왜냐하면 뭐 잘된 데도 있거든요. 물론 잘 진짜 계획처럼 잘 돼가지고 성공사지도 물론 있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. 네. 심경이 좀 많이 괴롭기도 하고 뭐 추가 분담금 고지서 엊그제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마음이 어때요? 아니 뭐 마음이야 항상 뭐 1년차 때까지만 해도 좀 기대와 희망이 있었는데 2년차 때부터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뭐 계속 이제 뭐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 되면서 작년 올해까지 이게 시간만 끌다 보니까 그냥 뭐 답답한 마음만 계속 갖고 있고 근데 이게 뭐 딱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정말 지주택을 내가 괜히 했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고 그리고 정말 지주택을 현재 뭐 혹시나 생각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도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 분양 현장에서 모델하우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만 듣지 마시고 정말 이런 수많은 다양한 지주택 현장의 목소리들 그 다양한 사례들 한번 잘 좀 들어보시면서 어쨌든 뭐 이런 고생하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더는 없어야겠다는 마음이죠. 그래 하여튼 오늘 뭐 이런 말들을 사실 뭐 성공 사례도 아니고 실패하고 마음이 좀 불안하고 또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겠네요. 근데 말씀해 주셔서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네, 아무튼 네.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뭐 어쨌든 앞으로 하시는 분들께 그런 피해 사례가 좀 안 나오게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희 서윤주 팩토리 구독과 좋아요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친구니까. 네, 뭐 우리 서인주 기자 열심히 항상 우리 정말 발로 뛰는 이 기자로서의 정신으로 또 이런 현장 취재들 많이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이 유튜브 저도 구독자고 또 주위 분들한테 많이 좀 좋아요 구독 눌러주라고 저도 하고 있고 아무튼 뭐 저도 보면서 최근에 뭐 지주택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자분들도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접하시고 우리 세 기자님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끝으로 힘내십시오. 네.
네. 화이팅! 화이팅. 네. 잘 되길 바랍니다. 네, 그래요.